안녕하세요, 카다기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잘로입니다. 드디어 LA 오토쇼가 개막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에 LA 오토쇼가 개막을 했고, 예견했던 대로 국산차 메이커인 현대와 기아에서 대형 SUV, 전기 SUV를 각각 한 대씩 공개했는데요. 네, 그 이름이 현대 세븐 그리고 기아에서는 EV9, EV9이 공개됐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 한 대씩 공개가 됐는데요. 둘 다 컨셉트카입니다. 물론 양산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네. 어쨌든 컨셉트를 반영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네,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구경을 해보고 양산에 어떤 게 반영될 것 같은지 또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대 세븐은 역시나 전용 전기차 플랫폼, 즉 eGMP 기반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주요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공력 효율에 최적화된 디자인과 순수한 조형미로 이색적인 실루엣을 연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뒤이어 살펴볼 EV9에 비하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리고 램프류에서 뭔가 아이오닉 형제들과 궤를 함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죠. 이 램프 디자인은 아이오닉 5에서 먼저 선보였던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 이게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에 전부 적용이 됐고요. 휠 사이즈가 몇 인치인 것 같으세요? 22인치? 23인치입니다. 오. 그래서 차가 조금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워낙에 휠이 커서. 네, 그리고 또 특징적인 부분이 보닛이 납작하죠, 네, 상대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전용 전기차 플랫폼에서 튀어나온 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엔진이나 변속기가 앞쪽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네네. 사이즈가 많이 커 보이는데 일단 휠베이스는 3.2m라고 합니다. 휠베이스는 3.2m고요. 이게 또 특징적인 부분이 도어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시저 도어. 수어사이드 도어, 아, 아니 뭐 똑같은 건가요? 네, 수어사이드 도어, 코치 도어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B필러가 없는 거죠. 전용 전기차 플랫폼이어서 강성 확보에 자신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컨셉트 카만 이렇게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콘잘로 이거 어떻게 봐요? 양산에 적용될 것 같아요? 뭐 빠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때문에? 네네.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넘어가고요. 네. 바닥 쪽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속기가 없고 그리고 프로펠러 샤프트도 없고 하다 보니까 바닥이 평평합니다. 이게 3열까지 쫙 평평하대요. 그냥 아예 플랫이에요. 네, 플랫 플로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와. 그래서 프리미엄 라운지와 같은 경험을 선사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살펴볼 EV9에 비하면 이 현대 세븐이 좀 더 허황된 나쁘게 말하면 좀 더 허황된 느낌이 나요. 왜냐면 느낌? 왜냐면 네. 뭐 코치도어도 코치도어인데 이게 시트를 보면요, 사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가 아니에요, 이 차는. 그러니까 뒤쪽에는 기역자 형태의 벤치 시트가 있고, 운전석에 일반적인 시트 하나, 그리고 조수석, 동반자석 쪽에 조금 뒤쪽에 물러나 있는 시트가 또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총 시트 덩어리로 따지면 3개가 있는 거죠. 네. 현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운전석과 동반자석 쪽에 2개의 시트는 180도 회전이 가능하고 뭐 당연히 앞뒤 이동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시트를 스위블링 라운지 체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라운지 벤치 시트는 운전 모드나 자율주행 모드 등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시트 배열이 좀 자유롭게 바뀐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양산에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정말 이건 컨셉트인 것 같고, 네. 대신에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게 엄청 커 보이죠. 엄청 길어 보이는데요? 네, 27인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뭐 얼마든지 양산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콘솔이 이동식 콘솔, 즉 유니버셜 아일랜드라고 부르는데, 이게 약간 좀 가전제품처럼 디자인되어 있는데 아이오닉 5도 어느 정도 실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븐도 비록 지금은 컨셉트지만 양산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차 천장에 보시면요, 실내 천장에 보시면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보이는데 이게 무려 77인치입니다. 77인치요? 네, 비전 루프 디스플레이. 이게 디스플레이예요? 네, 그렇다고 해요. 오. 그리고 이게 멀티 스크린 기능이 돼서 탑승자마다 뭐 또 다른 화면, 각각 다른 화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차박할 때 좋겠죠. 천장이 그냥 모니터인 거니까. 또 재밌는 기능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건 진짜 양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슈즈케어 공간이라는 게 있대요. 카니발 4인승 하이리무진에 네. 그 발 마사지기 들어갔잖아요. 아 그쵸. 그런 것처럼 얘는 벤치 시트 하단 부분에 신발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슈즈케어 공간을 마련해놨다고 하는데요. 뭐 약간 스타일러? 나쁘지 않다. 신발 스타일러라고 보면 될까요? 좋네요. 살균, 탈취, 건조, 마치 옷 의류 스타일러랑 똑같은 네네네.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또 미니 냉장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 세븐은 소재 면에서도 친환경을 많이 생각했더라고요. 뭔가 지속 가능한 발전.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실내 표면에 화학 첨가물이 없는 광물질 마감재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시트에 살균 기능을 가진 섬유, 카페트에는 항균 기능을 하는 대나무 소재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공조 시스템에 UVC 살균 모드, 살균, 균을 죽이는 그런 모드가 있다고 해요. 살균 모드? 네, 항균 아니고 어... 살균. 이게 뭐냐면 시동을 끄고 모든 탑승객이 하차하면 컨트롤 스틱이 올라오고 수납 공간이 열리면서 시트 하단과 차량 도어에 있는 UVC 자외선 LED가 차량 안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애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오... 재밌죠? 되게 재밌는데요, 진짜? 충분히 가능한. 네. 네,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한. 보트에서 라운지 벤치 시트랑 유니버셜 아일랜드 안에도 소독용 수납 공간이 있대요. 오, 되게 이런 거 신경 많이 썼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런 어떤 위생 면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파워트레인 얘기는 없어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아, 네. 하려고 했습니다. 네네네. 자, 역시나 세븐도 급속 충전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충전 효율을 높였다는데요. 350kW로 초급속 충전을 하면 네. 20분 안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가장 많이 쓰는 영역이죠. 그 구간의 충전이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총 주행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한 번 충전하면 최대 482km 이상 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 목표로. 네,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SUV에 이렇게 멀리 갈 거면 배터리를 상당히 많이 깔아야겠죠. 모터 효율도 중요하지만 뭐 V12L도 당연히 있다고 하고요. 콘센트 꽂을 수 있는 V12L. 그러니까 거대한 보조 배터리. 네. 자, 그럼 뒤이어서 기아에서 나온 조금 더 현실적인 EV9도 살펴보시죠. 딱 보자마자 무슨 차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모하비? 모하비 대체할 것 같지 않아? 아, 얘가 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딱 보자마자 이걸로 모하비 대체하려나 보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차가 되게 러기드하게 생겼어요, 뭔가. 네. 자, 이 차 역시도 전동화 SUV이고요. 역시나 현대 세븐처럼 eGMP 기반으로 탄생했습니다. 디자인이 아까 곤잘로가 뭐라 그랬죠? 짐짝 같다고 했나요? 기아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연과 조화되는 대담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기아의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반영한 조화로운 디자인이다. 무슨 소리예요? 네, 이거 일부러 못 알아듣게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네. 니네가 이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차도 현대 세븐처럼 상당히 커 보이는데 얘가 더 커 보이지 않아요, 근데? 좀 더 커 보여요. 네, 각져 있어서 그런지. 네. 근데 실제로 사이즈는 모하비랑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길이가 4930mm. 비슷하죠. 컨셉트카여서 그런지 너비는 카니발하고 비슷합니다. 2055mm. 높이는 1790mm. 휠베이스는 3100mm. 3.1m. 되게 저는 모하비랑 좀 유사성이 있다고 봤어요. 텔룰라이드도 좀 보이네요.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좀 전에 현대 세븐 주행거리나 이런 거 설명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1회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는 약 482km. 그리고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할 때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있고요. 네. 희한하게 휠이 현대 세븐보다 좀 작아 보이잖아요. 차는 커 보이는데. 네, 조금 작아 보여요. 한 21인치? 얘는 22인치라고 합니다. 어. 특징적인 건 클레딩이 광택, 고광택 클레딩. 무광이 아니죠. 아, 유광이구나. 네, 뭐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무광이 좀 너무 저렴해 보여요, 싸 보여요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유광 클레딩도 차체 색깔이 아닌 검정의 유광 클레딩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느낌 있는데요. 네. 이 차도 현대 세븐처럼 약간 좀 도트 형태로 발광하는 라이트를 달고 있죠. 네. 기아에서는
차체 색상의 패널과 함께 이렇게 스며든 듯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 불이 안 들어왔을 때는 차체 일부처럼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가려져 있다가 램프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전원이 켜지면 차 시동이 켜지면 불이 들어오고 이게 또 웰컴 라이트 기능이 있어서 그럴 때는 각 열의 램프가 순차적으로 점등이 된대요. 반짝반짝 하겠네요. 네, 뭐 이런 디자인 컨셉트는 충분히 양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천장은 솔라 패널 음. 그리고 루프 레일이 수납형이래요. 지금 어우. 뚜껑이 슬림하죠. 네, 없었어요. 그래서 좀 네.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터치 버튼을 누르면 위로 지잉하고 올라온다고 합니다. 안 쓸 때는 아래로 내려가고 바람소리, 풍절음을 줄여줄 수 있겠죠. 겉보기에도 깔끔해 보이고요. 네네. 많이 비싸겠죠? 옵션이겠죠? 네. 자, 실내 보시죠. 네. 실내 굉장히 예쁘죠? 되게 예뻐요. 세븐에 비해서는 확실히 현실적인 느낌도 나고. 이건 충분히 양산이 가능할 것 같은 네. 이 대시보드 구조가 O형 구조라고 합니다. 음. 기아에서는 뭐 이 디자인 의도가 고객의 이동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발견하고 그것을 투영할 수 있는 창을 의미한다고 갖다 붙여놨습니다. 이게 가운데 부분이 공간감 있게 이렇게 비어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가벼운 느낌도 나면서도 O자 형태, 넓은 O자 형태여서 안정적인 느낌도 함께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듯하기도 해서 재밌기도 하고요. 곤잘로 말처럼. 그리고 운전대가 이렇게 수납이 된대요. 아, 그래요? 지잉해서. 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전 자율주행을 염두한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신기하다. 저거는 양산에서 반영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네, 모니터는 현대 세븐과 마찬가지로 27인치 울트라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돼 있는데 벤츠에서 많이 보던 네. 네. 그리고 천장은 솔라 루프기도 하지만 그 파노라마 루프기도 해요. 밖이 보입니다. 솔라루프인데 썬루프 역할도 같이 하는. 그렇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네. 아마 단가 때문에 절대 못 들어갈 거예요. 네. 지금은 둘 중 하나만 해야 하잖아요. 그쵸. 네. 이게 현대 세븐보다 제가 좀 더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냐면 시트 때문에 그래요. 시트가 훨씬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양산해도 반영이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이 시트가 세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네. 첫째 액티브 모드는 그냥 일반적인 모든 좌석 1, 2, 3열이 전부 앞에 보고 있는 거. 그리고 포즈 모드가 있어요. 포즈? 네, 포즈 모드는 뭐냐면 가운데 있는 2열이 접혀요. 2열이 접혀서 캐스퍼의 그 컴포트 옵션이 적용된 스토리지 옵션이 적용된 차처럼 네. 2열은 탁자로 쓰는 겁니다. 아, 탁자로. 그 상태에서 1열을 180도 회전해요. 그러면 마치 거실 식탁처럼 1열에서 3열을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 4명이 가운데에 테이블을 두고 앉아있는 듯한 라운지 같은 느낌을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줄 수 있는 거죠. 이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조이 모드. 엔조이 모드는 바닷가에서 쓰는 기능인데요. 네. 3열을 180도 돌려서 차 밖을 보면서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굳이 차박할 때 시트 접어서 트렁크 바닥에 앉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충분히 양산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다만 네. 전기 모델이어야겠죠. 바닥이 낮아야 되니까. 네네, 맞습니다. 헤드레스트가 되게 특이하네요. 저희 사무실 의자 같아요. 아, 그러네요. CD즈? 네, 통풍이 되는. 현대 세븐처럼 비건 가죽을 썼다든가 뭐 그런 소재면에서 강조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뭐 그냥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한 것 같은 느낌이고. 곤잘로가 보기엔 어때요? 두 차를 봤을 때?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EV9이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EV9은 뭔가 양산 임박한 느낌이야. 진짜 약간 휠만 좀 작아지면 이대로 나와도 될 것 같은 느낌. 네. 실내 뭐 좀만 정돈되고 하면. 그리고 그 전동식 루프렉하고 네네네. 솔라 루프와 파노라마 루프를 겸하는 거는 아마 천장 쪽은 아마 빠질 것 같은. 원가 때문에, 그죠? 네. 그리고 운전대 저렇게 수납되는 거라든가 저런 거 빠지고 하면 뭐 당장 양산해도 될 것 같은. 디자인도 익숙하고요. 뭐 이 정도였고요. 둘 중에는 뭐가 더 끌리나요? 저는 EV9이 끌립니다. 저도 EV9이 끌리고 온라인에서의 현재까지의 반응도 EV9 쪽이 조금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보여줄 때 너무 뻥을 너무 좀 이렇게 약을 많이 팔면 안 된다. 너무 멋있는 그림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 현실성이 떨어져서 확실히 현실성이 마음이 안 떨어지는. 가는 것 같은. 현대 세븐도 충분히 좋은데 좋고 멋진데 둘이 형제 차이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나 이런 거 봐서는.
친환경 소재를 되게 많이 쓰네요. 포르쉐도 이번에. 그게 이제 유럽에서는 차 폐차할 때 재활용률이 몇 %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 법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법규 대응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네요. 네. 어쨌든 2045년 이후로는 현대기아가 앞으로 완전 진짜 전기차만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을 마치 우리 진짜 이렇게 가고 있어라고 보여주는 것 같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두 개의 모델이었습니다. 이상 마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